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좀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흑백이 좀 가려져요. 예, 진뽕들이 있어요. 예, 진뽕들이 열심히 안 봐도 내가 다 압니다. 딱 보이니까 알아. 근데 아주 진뽕들이 이걸 밀고 올라. 처음에는 막 들쑥날쑥 했었는데 아마 이 몇십 명이 악착같이 달라붙어요. 예, 그분들 중에서 대도인이 성취하고 대선지식이 나오시기를 막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구독자는 아니나 사람이나 아니나 그래도 끈질기게 이 강의를 따라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경허선사를 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 삼수갑산의 사회적 환원. 이것도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이 단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왜냐, 이 온갖 참놈들이 삼수갑산 경허선사 간거에 대해서 지랄지랄을 하니까 이거를 살려내기 위한 길은 뭐 이리중엔 뭐셨지? 이리중엔 화항동진 입전수수라고 백날을 말해도 그거는 그 뭐라 그럴까, 도교에서 나오는 어떻게는 뭉뚱그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허선사가 그 불교계 대표가 그 일본 놈들하고 대항할 때 그 비겁하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갔다라는 삼수갑산의 더러운 누명을 벗기 위해서 제가 작정하고 이 제목을 쓴 거죠. 삼수갑산의 사회적 환원이라 이런 말이야. 경허선사가 사회적 환원했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가 뭐라 그래, 전봉준을 알고 쓴 건 아닌데,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2012년에 전봉준 전자를 알아야겠습니까? 나도 알았으면 잘했었겠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어쩐지 경허선사가 이상하게 애국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고민 끝에 그 단어를, 사회적 환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가감하게 여기다가 넣고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지만 저는 희한하게 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내 머릿속에 남는 노래가, 그 노래만 나오면 안 오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 하고 새야 새야 파랑새, 그거 하고 나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 노래가 왜 나는 나오면 맨날 우냐? 내가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언제는 그 1902년에 고종황제가 정식으로 그 허락을 한 노래더라고. 우리나라 애국가로. 우리나라가 그 옛날 애국가가 걔예요.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이거를 듣고 가셨나. 왜냐면 1904년에 경허사 가시니까 틀림없이 경허사가 이 노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허사가 노래를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시간만 나면 콧노래에다가 그냥 휘파람에다가 그냥 엄청 좋아해, 노래를. 그래서 이 노래를 알고 가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아주 아기 때서부터도 이 노래만 나오면 울어요. 심지어는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 노래를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저는 칠판에 써서. 그래서 이 노래가 뭔지도 몰랐다라는 거 하다가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 애국가를. 그러니까 딱 한 개가 남아 있더라고. 그 파일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파일을 받아서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경허선사는 분명히 일반인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히 사회와 관계에 있는, 그래서 그 애국시 봐요. 그 애국시가 그냥 누가 그렇게 20개 30개 애국시를 씁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있어서 사회적 환원이라는 말을 내가 그냥 꼬라 박았고, 나중에는 보살도를 몸으로 구현한 보살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삼수갑산이라는 단원이라서 이렇게 길고 이걸로 끝나요. 끝장. 흔히 세간에서는 경허는 호련히 삼수갑산으로 떠나 그 종적을 감추었다고 말한다. 그렇죠. 호련히 떠났고 종적을 감췄고. 맞는 말이긴 한데, 왜?
이 회 때문에 걸려. 그러나 경호는 북녘 3회 새로운 선택은 그가 시무가에서 이미 일큰대로 말했죠. 아까 시무회. 대단해요. 정상 스님. 어이구 참네. 어이가 없어. 아니 그렇게 이 정도까지 오신 분이 뭘 두렵다고, 뭐 이렇게 자승이 들어. 뭐가 두려워. 확 뒤집어 엎어서 한국 선을 다시 바로 세웠어야 돼요. 저 정상 인물도 잘났잖아요. 별꼴을 다 봐. 정상 스님 아까워요. 정상 스님 아깝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나를 불렀으면, 내가 또 정상 스님 만난다니까 누가 지랄을 했는지, 내가 여자라 그래. 이 여자라 그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설정 스님도 심지어는 내가 설정 스님이 내 말을 잘 듣는다고, 홍 박사가 말하는 거는 그냥 뭐 잘 듣는다고 뭐래더라? 설정 스님이 뭐 홍 박사한테 코 깼나고? 이런 미친 것들. 설정 스님도 나한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여자라 그랬는데, 총무원장 떨어지고 나오셔서 3년간을 그 수덕사 정회사에서 짬받고 계시면서 제가 낸 책을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오셨어 스님이. 내가 홍 박사 거 3년 동안 다 읽었다. 응? 그러니까 몇 권이요. 거의 70 몇 권인데 60 몇 권. 그때 당시로 펴낸 것을 내가 다 읽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도 많이 달라지셨겠죠. 물론 설정 스님이 내가 말하는 건 거의 다 들어주시려고 하시죠. 근데 그거를 어떤 미친놈들이 코를 잡아가지고 시옷디그 싸. 그래서 그것도 다 제가 말했잖아요. 시옷디그 싸 다 그러는 게 아니고 땡땡이가 그래요. 땡땡이 2명이. 뭐 그게 그 사람 내가 실세니까. 한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정상 스님도 참으로 안타까워요. 접근을 했었는데 정계사에서 초대하고 사진도 이렇게 하고 같이 찍었고, 그 이후로도 안 나왔는데, 내가 스님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저 안 해요. 스님하고는 안 해요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그랬는데, 정말 몰랐던 것 같아. 나도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스님이 그 정도로 그런 경화선사에 대한 그러한 선이 맞닿아 있다는 거 몰랐어요. 선이 맞닿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 스님 보기에 선하는 것 같아. 그냥 아주 땡조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응? 그러니까 2판은 10%밖에 안 보이고 4판이 90이 보였기 때문에 못했다고 어저께도 내가 말을 했는데, 밥 먹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2판과 4판에 등했다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2판은 10이고 4판이 90이었잖아 했더니 그렇긴 하다고 보이는 모습이 그랬고, 그렇지만 그분 개인으로는 그걸 해보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냥 스님 다시 일어나세요. 아까워. 또 불국사 가보니까 불국사가 그 다비식하러 모인 대중보다 관광객이 더 많아요. 물밀듯이 밀려오더만. 우리나라 사람치고 불국사 안 가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번 요도에는 초등학교도 가더라고요. 왔더라고. 5학년들이 왔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대한민국 전체가 거쳐 지나간 불국사, 그 불국사 돈 아는 사람은 다 알으니까. 그래서 나는 믿고 있는 거는 이제 두 번째, 그나마라도 뭐 아니면 말고 성행스님, 청계사 성행스님 다행히 갔는데 신도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문상을 하는데, 성행스님이 이제 불국사에 내려가 계시고 안 계셔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 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전하라고 그랬죠. 나는 청계사 다시는 안 오고 이제 종상스님 다비식 안 간다고. 근데 성행스님한테 내가 무지하게 섭섭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직시하고 바로 깨달으면 경어지 거기서 강의해달라고 내가 몇 번을 했는데, 내가 그 종상스님한테 섭섭한 건 뭐냐면 4년에 걸쳐서 내가 봄마다 학기마다 내가 청계사 거기에서 경어직 하게 해주세요. 경어직 하게 해주세요. 돈을 안 받을게요. 무상으로 무주상부시 할게요. 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했어? 봉은사에서 하고 뭐 충정사에서 하고, 충정사에서 하게 된 건 설정스님이고 봉은사에서 한 것도 설정스님이죠. 설정 뭐시오? 봉은사 원행스님이요? 그분이? 아니지.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이 내가 만난 스님 중에서는 거의 짱이에요. 그분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심지가 있고 또 그걸 알아요. 경호는 건들지 마. 나를 또 봉사해서 몰아내려고 그 아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거기 신도들 여자들이 그래도 여자들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냐? 근데 이제 강의 소리가 크다고 뭔 별소리를 다 들어봐. 강의 소리가 크다고 쫓아내려고 자꾸 가서 이제 나를 흠담을 듣고 하니까 원명 스님이 그랬대. 경호는 건들지 말라잉. 건들지 마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3년을 하게끔 해주셨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2년 반 하고 나왔어요. 스님이 마당에서 만났는데 경호지 강의는 잘하고 계시죠? 이러는데 야 저분이야말로 가장 이 겸손하시고 또 우리 경호선사를 아끼기 위해서 하신 그분이 남들 보기에는 자승스님 밑에 있어가지고 한통 속인 줄 알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분도 많은 고초를 겪고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나는 그분이 대단하신 것 같고 총무원에서 만났는데도 그냥 가시고 그래서 그분한테 준 책은 안 아까워요. 다른 사람한테 준 책은 아까워. 어쨌든 성행스님 이 강의를 들을지 안 들을지 나는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희망이고 스님이 경호집 해준다고 강의고 크잖아 법당으로. 그리고 그 심우에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계사 신도들이 잘 돼 있다는데 어쨌든 나는 경호해준다 소리 안 하면 죽는 날까지 안 가요. 사실은 나는 종상 스님보다 성행 스님하고 먼저 인연이 닿았었고 갔더니 그 시기 시어띠그 쌓여서 얼마나 나를 그걸 해놨더니 아주 그 이현숙 청계사 이현숙이 그러지 말랬는데 종상 성행 스님이고 그냥 홍 박사 나는 안 만난다니까 그냥 딱 1분만 만나달라고 했답니다. 1분만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더도 말고 1분만 만나달라. 근데 텐마루에 앉아 계시더라고. 나는 이제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오라고 하니까 딸렁딸렁 갔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니 내가 이렇게 딱 모퉁이를 돌아서서 합장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벌떡.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이 사람은 진짜 말을 실제로 봐야지. 아니 이런 홍 박사님이 그냥 완전히 매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어떤 말을 했는지 해가지고 좋은 그 이미지로 그분하고 그걸 했었는데 어저께도 거기서 만났지 왔는데 서로 가슴 아프잖아요. 손 붙잡고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은 거는 같은데 뭐 아니 말고 어쨌든 그냥 기대는 또 한번 해보고는 있거든요. 또 그러자마자 또 설정 싫어하는 자승도 가고 이러면서 뭐 새로운 그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큐레이트 하려고. 내가 경호 박물관은 꼭 염원을 세워서 만들어 놓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이 삼수갑산으로 간 것이 뭐더라. 입전수수 1위 중에 하흥동진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센 건 사회적 환원이죠. 다 세 가지를 합치면. 그래서 심의승의 1위 중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경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건 아니었고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면서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병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전봉준이 나타나니까 숨을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피해서 간 거죠. 좋은 말로 도피, 고상한 말로 뭐 철봉, 은어. 그래서 일중형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였던 것으로 경호는 하남의 전별사에서 남긴 화강동진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형사가 오로지 바랬던 거 하나는 딱 방아남이 같이 가주기를 바랬는데 방아남 스님이 또 그거를 거절하는 바람에 북한의 불교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못 일으켰죠. 앞에서 살펴본 어디 갔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냥 응? 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화가 이런 5년간의 행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더라.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는 경화가 경호집에서 남긴 시문 서문
기문, 서문, 천건기, 그리고 서간, 영찬 등에서 경허선의 근본 종지를 드러내는 중도부리를 곳곳에서 아주 수도 없이 그냥 밤하늘에 은하수처럼 갖다가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경허는 불교 중흥을 위해 도모한 불사를 지원하거나, 불사를 지원하는 거 뭐죠? 그거 불량계서, 건선문 이런 거 써주셨잖아요. 지원하거나 수성결사를 위해 긍정적인 의욕과 진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할 수 있다. 무한 긍정론자죠. 경호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백두산 가서 등정을 하면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면서 돌아와요. 근데 저도 경호선사랑 이 비슷한 그 맥락이 스타일이 뭐냐면 성질이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하지 포기 안 해요. 그리고 너나 잘해라는 말이죠. 너나 잘해. 내 할 일을 끝까지 나는 계획을 하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나는 1분도 놀기 싫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이 경호선사가 그 중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걸 있었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마지막까지 그 염원을 저버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과 다름이 없이 오늘 가든 무슨 상관이야 가는 순간까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욕과 신심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호선사 의욕이 많고 신심도 말할 수 없는 감히 범인이 범백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한국 전통 선불교의 중흥을 위한 선지식으로서 목소리 수성결사에 대한 경호의 신념과 책임감에 대한 그의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분도 안 쉬잖아요. 1분도 안 쉬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어려움을 뚫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놔두고 이게 중요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내 어려움이 산더미야. 근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냥 주저앉고 앉아서 좌절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아가야죠. 그건 그거고. 그래서 경호선사도 아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건 그거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고 밀고 나갔고, 그는 역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뭐를 하세요. 주변에 중생들을 지도하거나 그것도 다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서의 그 한계를,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것 같아. 그죠? 인간이 뭔가를 하려는 의지, 의욕과 신심, 신념. 하지만 경호의 이러한 선언 개설을 향하는 활동과 결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죠. 꿈꿔왔어. 얼마 꿈꿔서 20년 동안 호소를 넘나들면서 거기에서 무르익어 왔겠죠. 경호는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호소에서 20년간 꿈꾸던 계획들을 대략 1890, 여기는 99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800, 엄밀히 말하면 98년이에요. 1898년부터 1904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펼치게 되죠. 하지만 그냥 20년간 꿈꿔왔던 거를 그냥 누구 때문에 못한 거. 전봉준! 오늘도 아침에 전봉준 장군 인사하고 제가 왔는데, 경호서 살피셔야지 뭐 어디요. 그래서 이 20년간 꿈꿔왔던 것을 1898년부터 1904년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게 되죠. 선찰 대본산 범어사는 근대 한국선의 대본산을 선지종찰답게 1898년 주지 오성월 스님이 경호를 범어사에 초청하게 돼가지고 경영한 수성결사를 실행하게 됐죠. 그 뒤에 1899년 10월 1일에 이거 1899년이에요. 또 10월 1899년에 어디 가죠? 해인사 가서 또 불사 일으키고 거기 선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899년 10월 1일에 와. 1899년 8월 10일 추석날은 뭐 했죠? 해인사 수선사 창공이 써졌잖아요. 바빠! 아주 일 없이 그냥 축지법을 쓰지 날라다니셨다고 합니다. 10월의 1일에는 산내 암자인 금강암 거기에서 머무르시면서 직무차 머문다고 쓰세요. 무슨 직무차요? 금강선사를 세우셨어요. 멋있다. 옛날에는 이름을 지금도 그냥 선빵이라고 하지 말고 선사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 아침에도 TV 틀으니까 누구 인천 용화선언 누구야? 송담스님 나왔는데 그다 용상반 탁
써놨어요. 용용자에 코끼리 상자를 쓴 그 유압적이야? 중국 태를 내려고. 응? 거기다 용상방이라고 쓰지 말고 방아민이라고 쓰면 어디가 덧나냐고 경호서사가 이미 다 해놨잖아요. 방아민! 해인사 수선사 방아민이 있잖아요. 응? 그것도 방암록이라고 탁 해놓고 그 방부를 드리라고 했는데 용상방 썼더라고. 우리 경호사 꽃다울 방 먹음을 함 향기를 먹으면 방이다 이란 말이야. 용상방은 무슨 용상방이야.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다 뒤집어서 해야 돼요. 어디 가서나 경호선사를 선양하는 그러한 그 자취가 있어야지 제자지. 뭔 용상방이야. 내가 설정 스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스님이 힘이 없어 안 돼요. 그래도 선이 가장 살아있는 설정 스님에게 새로운 힘이 다시 주어진다면 그런 것 좀 바꾸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금상선사 그래서 우리 일법스님이 금상선사라고 했나봐요. 금강선사에 1900년 10월 안양함에서 안양선사. 그러니까 1899년에는 금강선사, 1900년 10월에는 안양선사. 그러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암자마다 이거를 세운 거예요. 응? 백운암도 백운선사잖아요. 1901년 4월에는 내원암에 가서 내원선사. 내원암 아시죠? 또 1902년 계명암에는 계명선사를 각각 개원해 선풍을 진작시켰다. 이 선사는 틀렸죠? 여기. 이 사는 이 사자를 써야 돼. 모일사.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할 때도 수선사예요. 저 사자예요. 모일사. 근데 희한하게 약을 먹을 때는 이게 가라앉고 없어지다가 매일 하면 이게 또 생긴답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감당해? 정도로 그 역사가 아니 약 먹었는데 12만 원어치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워 죽는 줄 알았죠. 나는 내 몸을 위해서 돈을 안 써요. 난 병원을 안 가요. 병원을 안 갔는데 가서 하는 말 강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에? 그럼 또 생기죠. 말이 되게 다 나서달라고 했더니 그게 아닌가 봐. 이치가 그게 힘들어. 경원은 여러 불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제자들을 제접교화 지도하면서 이 제접이 중요해요. 제접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제접하나요? 제접을 지도할 스승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가. 안거가 끝나면 해제 기간 동안에 돌면서 큰 스승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이런 공부를 했는데 지도해 주세요 하면은 그걸 하는데 그런 점검을 받을 곳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접 교화를 지도했는데 우리 경원사는 다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고 지도하면서 경어선의 요체를 경어집에 남긴 그의 법문에서 다 전하고 있더라. 이와 같이 경어는 이곳 영원함을 덤나들며 수많은 선언 개설에 불사를 감당하고 제자들을 지도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미 북행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더라. 다른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왜?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괴롭고 협박하고 더군다나 맨 마지막 끝판왕은 뭐랬죠? 영주삼이 살인사건. 참담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경호선사를 살인자로 보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 북행을 서서히 계획하여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더라. 경호의 이러한 계획은 경호는 자신의 속내를 주변에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삼수갑산으로 간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안 했죠. 응?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삼수갑산을 소개한 사람은 영호당 박한영이에요. 영호당 박한영. 그래서 영호당 박한영한테 그 마지막 그 서간을 주잖아요. 내가 교령을 흔들고 대충 해놓고는 이걸 알리지 못하고 떠난더라. 역사적 사실이더라. 이렇게 지금 그 서간을 써주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제자들한테도 안 알렸으니까요. 내가 이래이래해서 간다는 거를.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제자인 만공에게조차도 그 속내를 말하지 않고 이봐 만공 자는가? 날쌔 내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삼수갑산으로 간다네. 이래가지고 된 게 만공스님이 따라붙으려고 하다가 따라붙지 못했죠. 왜? 어머니가 거기 천장암에 계셨답니다. 그래서 따라붙지 못해서 비극이 시작됐는데 방한암 스님이 따라갔어야죠. 그것은 그가 해인사 시절 살인 누명을 써 살다가 살인 누명이라는 최악의 상향에서도 혹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느냐고 묻는 만공에게 내가 죽였어. 너랑 나만 알아. 이렇게 됐잖아요. 거짓발언을 할 정도로 경호선사는 진짜로 태산과 같은 의지가 있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 나를 살인자로 몰아라. 그럼 내가 죽어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경호는 상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이기를 꺼려야 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호의 심중은 이 시기에 있었던 몇몇 시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응? 그들의 악독함은 하늘을 찌르고 너 3인방 니네 내가 알아. 니네가 그따위로 해봐야 나가 끔찍하지 않아. 이런 시들을 남겨놓고 계시죠. 그래서 흔적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경호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나 1년 반. 경호선사는 지금 한참 그냥 1년 반이니까 그 어디요 거기까지 가셨잖아요. 그 강계까지 가셨겠구만 하는데 그때의 공주경찰서에서 산정무리를 검거하여 김돈영이란 놈이 그 갑사의 부목이었는데 그자가 영주삼위를 죽이고 경호선사 발견기로 경호선사가 죽인 거 마냥 목을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 이제 다 고백을 했죠. 그놈이. 아이고 참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항상 말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세상이 즐겁답니다. 오냐 말하고 닳도록 즐겁게 잘 살고 오너라. 좀 더 그거 안 하고 싶다. 너무 행복하대요. 좋겠네. 그래 그러고 살고 또 내 생에 또 오고 또 가다가 그 행복이 닿으면 또 어떤 게 기다릴지 모르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금생에 맞춰야 돼. 가야 돼. 그래서 이때의 경우는 이미 북행의 길을 떠나 함경도 갑산으로 향했고 만공이 수덕사를 지킬 무렵에 그 산적에 의해서 살해됐음이 밝혀졌어요. 만공은 이미 이제 경호선사가 계실 때 천장암에 있다가 그걸 받고 천장암에 1년 더 계시다가 정예사로 옮기죠. 수덕사 정예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새롭게 덕숭 산문에 그걸 일으키죠. 선을. 그래서 수덕사를 지킬 때 산적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게 밝혀져 갖고 만공 스님은 그것이 너무 슬퍼서 자책하고 그랬대잖아요. 산적들은 자신의 출신과 정체라는 승려 영주 3위가 의 비밀을 유지하기에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백함으로써 모든 사건의 전모는 밝혀졌다. 이때 만공은 스승 경호를 털끝만치라도 의심했잖아. 만공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 그래? 스님이 진짜 죽였습니까? 뭐 죽였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사건 해결할게. 그 같은 경호 스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시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공은 스승 경호를 조금이나마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사흘 밤낮 울지 말고 더 많이 울어. 사흘 밤낮 하지 말고 얼마 울어야 되지. 그래서 참회의 눈물을 울고 북쪽을 향해 참회의 절을 올렸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더라. 그러니까 만공스님도 많이 괴로웠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만공스님이 경호스님에 대한 큰 빚을 져가지고 그 자책감과 괴로움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 경호선사가 너무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았겠죠. 야 우리 스승 내가 이걸 위대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네. 만공스님이 특히 그런 거는 왜 그런 만공스님이 경호선사를 선양하려고 이렇게 경호집을 써낸 이유는 뭐예요? 만공스님은 경호선사를 너무 많이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응? 아니 문둥이를 막 문둥이 콧구멍에 막 고름을 막 쪽쪽 빨아내면 어떡해 입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보고 성인의 모습을 봤고 또 뱀이 또 또아리를 틀고 계시는데 그건 무섭다니까 그건 그냥 놔둬라 놀다 가게 이러시니 이게 너무 경호선사의 위대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대고 그냥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오냐 내가 죽였다 너랑 나만 알자라 해다가 이게 뭐 근데 제일 그 고통을 당해온 만공스님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경호선사를 더 살려내고 싶었고
경호선사에 대한 그거를 마지막으로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 경호집이 탄생되지 않았냐. 더불어 국적을 향해 그래서 이렇게 만공스님이 그려놓은 우리 경호선사 진영을 보고도 이것을 이 진영을 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본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내가 놀라운 거는 어저께 거기 갔는데 이제 옆에 같이 타고 온 사람이 있는데 니들이 경호를 아느냐? 경호를 모른대요. 나 미치겠어. 그래서 참으로 슬펐고 내가 앞으로 남아 살아있는 동안에 더 경호를 어떻게 알릴까? 경호를 몰라요. 경호선사 이걸 본 적이 없대요. 이게 심각해요. 뭐 심지어는 수덕사 중들도 나한테 경호가 누구요? 누가 언제부터 경호를 했어요? 홍 박사가 누구요?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 수덕사 그분들마저도 경호를 모르는 그 신출내기들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새로 출가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거를 경호집을 뭐로 해야 돼? 그 뭐지? 그 선원회가 아니라 강원에 교재로 이거를 넣는다면 경호집을 넣는다면 대박이죠. 화원가를 할 게 아니라 화원반 말고 대학원 과정을 해가지고 대학까지는 대교과를 졸업하잖아요. 대교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경호집은 대학원반을 넣어야 돼요. 이게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수행을 하고 이런 강원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그 대학원반 그러니까 경호대학원이 있어야 돼. 불교대학원 경호대학원. 그래서 대목적이 경호대학원을 설립하고 경호박물관을 하는 게 내 목적이에요. 수석쌤한테 여러 번 말했고 그 수석사의 그 대학 박물관 그게 딱 경호선사 하면 좋은데 그게 뭐가 성사가 걸려 있어서 어렵답니다. 어쨌든 뭐 내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더라. 응? 경호는 북녘에서도 어디 갔어? 경호는 북녘에서도 중생교화를 위한 수많은 법음을 주로 그의 차작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북녘에서도 뭐 사실은 중생교화라기보다는 자신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죠. 경호는 유생들과 교류하면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걱정하고 대신 거기 가서는 이제 유생으로 둔갑을 했기 때문에 유생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유생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죠. 그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그 스스로는 밤마다 누구를 만나잖아요. 이교사도 만나고 응? 만난다니까 여러 사람들과 밤에 1대1 그래서 그리고 스스로는 힘없고 희망 없는 장생들에게는 교육 100년 대계를 꿈꾸겠어요. 경호선사가 굳이 사단의 훈몽을 택한 거는 교육 100년 대계죠. 꿈꾸며 서상을 개설하여 훈몽을 서초하며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 학동들을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 교육을 통한 애국 의지를 보였더라 이런 얘기죠. 분명히 경호선사는 그 훈몽을 한 이유가 그거죠. 어린 동량들을 키우기 위한. 경호는 조선왕조 500년에 억불순위 정책으로 유교 사상의 인습이 든 조선의 사회상에 반기를 들었고 일본인들은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뭐를 해서 단발령을 내렸죠. 유관 속박의 경우는 그 반발령에 대한 반항이죠. 뭐냐 이놈들아 나는 장발할 거다. 이래가지고 장발을 고집하시고 장발을 끝내 하셨죠.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